날이니까 최대한 다 해주겠다 했거든. 소장님이 이야기한 거하고 왜 쫄병이 이야기가 왜 달라? 아니 어디 모이면 그래 하자. 다 모이다. 지금 이만큼 저쪽에 있다니까. 지금 다 모이고 있다니까. 아니 이따가 모이면 그래. 아니 빨리 좀 먹지 않소. 자 저기 전부 다 나오라고. 언니야 너 당당을 하니까. 영희야. 여기가 이게 차단입니다. 그죠? 예. 저희 그 마을과 아까 금방 했던 마을하고 아니 이거 이게 차단 왜 이렇게 야 이게 차단 드린다 했잖아요. 아무 3개차 좀 삼계차를 뭐 차가 못 다녀요. 예. 차도 좀 다니시죠. 사람들 너무 많이 왔잖아요. 저 뒤에로 예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소까지만 요소까지만 또 이제 뭐 하지만. 대표님 인사하실 때 기분 좀 하시게. 정치를 위한 전국 연대회의 출범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쪽 도로 쪽으로 인도에 계신 분들은 도로 쪽으로 행사장 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갈까? 예, 우리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시설비리 척결하고 민주적 운영 쟁취하자. 시설비리 척결하고 민주적 쟁취하자. 예, 우리 힘있게 뒷구호는 장애인 차별 철폐. 시설비리 척결하고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척결하고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장애인 차별 철폐. 예, 또 한번 외쳐봅시다. 시설 사유화 막아내고 시설 공공성 쟁취하자. 시설 공공 쟁취하자. 장애인 차별 철폐. 예, 오늘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유족원들이 탄압받았던 현장의 싸움들과 전국 연대를 결성하고 그 연대가 출범하는 자리입니다. 그 옆에 소란스러운 광경들을
없지만 우리 힘있게 출범식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맡은 저는 제가 이제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힘찬 환호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연대회의 출범식을 여러분의 투쟁의 힘을 모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는 남한사회 민주화 다시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남한사회 민주화를 추진하신 민족 열사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장애 해방을 위해 추진하신 수많은 열사님이 계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감금되거나 폭행당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우리 4천만 민주주의 국가 니마리아 행정 생말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를 맞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성타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선자여 따르라. 다시 한번 힘차게 구호 외쳐봅시다. 우리 오늘 이 순간에도 각 지역에서 투쟁하고 있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암재단과 싸우고 있는 청암공대인은 대구에서 오늘 힘차게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그들과 같이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수용정책 필요 없다. 자립생활 보장하라. 수용책 필요 없다. 자립생활 보장하라. 자립생활 보장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수행. 시설비리 척결하고 민주적 운영 보장하라. 수행비 척결하고 민주적 운영 보장하라. 민주적 운영 보장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수행. 각단이 참여한 우리 동지들을 위해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대표 단체를 대표해서 여는 발언을 우리 김정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뒤에 가방을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 먼저 오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노역 등 노예 같은 삶을 강제하고 각종 지원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있으며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 착취가 자행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만행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2만 불 국민소득을 달성하겠다는 미명 아래 민중들의 생존권은 파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감옥 안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시설생활자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독한 시설 운영자를 비호하는 등 함께 놀아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7년째 외롭게 싸우고 있는 에바다 농화원 투쟁과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은 철저히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 속에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투쟁들이 더 이상 개별화되고 고립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사건화될 때만 일시적으로 문제되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설민주화 공공성 정치 연대회를 출범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 이윤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사회 양극화와 빈곤층을 양산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자들에 대한 내버려짐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당위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민주화연대는 개별 단위의 투쟁을 공동의 투쟁으로, 법령 등 제도적 문제점은 법 재개정 투쟁으로 실천하는 연대체로 활동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모두가 쟁취하는 그날까지 함께 실천하고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동등하게 살고 싶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집회 발언할 일이 있으면 항상 단결, 투쟁, 승리의 의미를 담아서 동지들께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출범식 또한 전국에 흩어져서, 또한 업종별로 흩어져서 각자 투쟁하고 있던 동지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 정치라는 크다란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연대체를 꾸리고 앞으로 어떠한 투쟁이든 이 연대회의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투쟁들을 풀어내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이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노동조합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인들이 생활하는 곳에 노동자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이 누구 하나 자기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 여건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바다가 그랬습니다. 정림이 그랬고, 지금 싸우고 있는 청암재단이 그렇고, 성남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임금과 노동 여건을 뒤로하고서라도 시설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자. 사회적 재산인 시설의 사유화를 막아야 된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결같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사회복지 노동조합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6개 조직이 모여서 지역에서 우리가 따로따로 흩어져서 투쟁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로 뭉쳐야겠다. 전국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인 전국 사회복지 노동조합으로 모여서 사회복지의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대판 싸움을 벌여야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전국 사회복지 노동조합 산별추진위원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비리 문제, 인권 유린의 문제, 사회화의 문제, 사회복지노조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전국 조직을 띄우고 시대가 민중적 요구가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들에게 시설의 민주화를, 그리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권리 옹호를 요구한다면 그 시대적 요구에, 민중적 요구에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투쟁하고 사회변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복지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그 길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힘으로 시설 비리 척결하자. 사회복지 노동자의 힘으로 시설 민주화 쟁취하자.
예. 또한 시설에는 사회복지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시설들이 또한 전국에 1200개가 있습니다. 바로 미신고 시설들입니다. 사회복지 노동자는커녕 관리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설생활자들이 감금되거나 폭행당하고 그리고 강제 노역당하고 수권을 갈취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미신고 시설의 인권 실태와 앞으로 미신고 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2003년도에 한 생활자의 제보로부터 시작된 경기도 양평에 있는 성실 정양원에서 얼마 전에 퇴소한 여성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현재 30대 초반의 이 여성은 저희가 갔을 당시에 그 시설에서 약 10여 년 이상을 정말 그 아버지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함께 아버지와 엄마랑 살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잠깐 어려서 약물을 하고 좀 집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정신분열로 몰려서 그 시설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본인이 반성을 하고 나오고 싶어도 10여 년이 지나도록 그 시설을 나올 수 없었던 그 여성은 저희가 시설 공대의 그 제보를 통해서 인권 실태 조사를 들어갔을 때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봤고요. 시설 공대 성실 정양원은 결국은 지금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설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10여 년 이상을 그 안에서 할 일 없이 20대를 보내고 나온 이 여성이 지금은 다시 고등학교에 복학하는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그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재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약 1200여 개나 되는 미신고 시설에서 정말 보호자나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가면 절대로 집어넣은 사람이 꺼내주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복지부는 강원도에 폐교를 개조한 미신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생활자들이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자 이에 대한 조치로 미신고 시설 양성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양성화 지침은 신고 시설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시설이 신고 시설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조건부 신고를 받아 신고 시설로 전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정선에 있는 믿음의 집, 그리고 경기도 양평의 성실정양원, 충남 연기군의 은혜사랑의 집, 그리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바울 선교회 등의 경우에 또 드러나듯이 이 미신고 시설 양성화 지침은 생활자들에 대한 감금, 그리고 강제 노역, 수권 착취, 명의도용 등에 의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 각종 불법 상황과 열악한 처우, 성폭행, 폭행, 종고강요, 그리고 의료적 방치 등 이를 열거할 수 없는 인권유린의 실상을 담은 문제시설을 오히려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전국의 미신고 시설에 약 민간기금과 로또기금을 들여서 약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 미신고 시설에 건물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시설의 열악함과 시설의 낙후와 물리적 환경의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시설들의 시설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결코 이 시설의 문제는 열악한 시설과 기금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선교원을 예를 들어서 바울선교원의 경우는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증장애인들 70여 명을 위해서 단 한 명의 전문직 유급 종사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들에게 대개 수급권으로 들어오는 돈과 장애수당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약 1,700여만 원의 돈이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저희들 조사 결과 그 1,700여만 원의 돈은 고스란히 원장에게 사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갯돈으로, 호주로 유학 간 아들의 유학비로 이렇게 들어간 그 많은 돈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성폭력과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권실태 조사를 들어갔을 때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난 그 부분들은, 그렇게 들어간 그 돈들은 결국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적 재산으로 굳혀진다는 것입니다. 미신고 시설이 결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십억, 10억 이상의 돈들을 제3자 명의로 돌려서 부동산을 착취해내고 있었고,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들은 비단 바울, 그 다음에 은혜사랑의 집, 성실정양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시설들 속에서 자행되고 있었고, 이러한 실태가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전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원된 1,000억 원 이상의 돈들이 물리적 환경으로 굳혀져서 미신고 시설이 신고 시설로 전환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러한 시설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역에서 나와서 소규모화된 가정의 형태에서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또다시 창살 두꺼운 그리고 대규모의 시설들 속에서 갇힐 수 있는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대책과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신고 시설 기금 지원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하나 큰 문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런 시설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그 전담 직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것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면 인력의 문제와 자기들의 업무의 바쁨의 문제를 핑계대고 시군구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근데 시군구로 가게 되면 실상 그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알고 있지만 지역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뿌리 깊은 유착관계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선교원의 경우도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안에서 그 생활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라면으로 그 후원자들이 갖다 주는 라면을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의료적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장례비조차도 착복되고 있는 현실이었고 알 수 없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수도세가 아깝다고 해서 수도를 막아놓고 지하수를 쓰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폐우병과 엄과 이런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그 안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상황들을 시군구 공무원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차례 사회복지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어도 위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고 점점 올라갈수록 이 문제는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 시설에 대해서 또다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이러한 시설들을 개별적 시설들의 문제로 더 이상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성실, 은혜사랑의 집 하나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몇몇 활동가들의 힘만으로 되지도 않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그 시설 내부에서 양성화되고 구조화돼서 거의 똑같은 형태로의 그 운영 지침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것들은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강구한 연대를 통해서 사회복지 시설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양산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고시설과 그리고 이용시설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의 그동안 비민주성과 그리고 이런 인권 유린의 문제들을 드디어 해결하기 위한 이런 연대체가 오늘 드디어 출범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시설 수용 늘려가는 정부는 각성하라! 창살 없는 감옥, 시설 수용 늘려가는 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각성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취해!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설 정책, 미신고 시설 민간 합동 실태조사 즉각 실시하라. 거꾸로 가는 시설 정책, 미신고 시설 민간 합동 실태조사 즉각 실시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실! 미신고 시설 실태조사로 생활자 인권 보장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인권 침해 비리 시설 당장 폐쇄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우리는 아무도 우리 한번에 채웁시다. 수용 정책 필요 없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수용 정책 필요 없다. 자립생활 보장하라. 예,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대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이 시설 민주화, 공공성 쟁취를 위해서 투쟁하는 단위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동지들의 투쟁의 모습을 보면 바로 정말 우리의 미래가 바로 이곳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이제 노동 현장에서 많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우리 노동자들이 생활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 함께 만들어갈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투쟁하는 곳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CD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70시간 80시간 땡이 쳤지. 때로는 형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하자기에 높은 데서 노래 부르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누구는 뺏고 누구는 잃는가, 험난한 삶은 꼭 그래야 하는가. 앞서서 산 자와 뒤쳐져 죽은 자, 그 모든 눈에는 숨가쁜 눈물이 왜 이 세상은 삭막해지는가. 아, 나는 오늘도 간절히 왔나. 아직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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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간절히 왔나. 아직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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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내몰린 수많은 사람과 오늘도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 모두는 제답기 새 길 가지만 우린 아직 오늘도 간절히 원하는데, 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세상, 내 일한 만큼만 갖는 세상을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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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간절히 왔나. 아직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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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밟고 어디에 서는가, 왜 같은 우리가 달라야 하는가. 살아가기 위해 그렇다 하지만 그 모든 눈에는 고독한 눈물이 왜 이리 갈수록 지쳐만 가는가. 아, 나는 오늘도 간절히 왔나. 아직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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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간절히 왔나. 아직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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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만큼 일하는 세상, 내 일한 만큼 받는 세상, 내 마음만큼 일하는 세상, 내 마음만큼 받는 세상을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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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간절히 왔나. 아직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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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수용유지 시설정책 이제는 필요 없다.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살고 싶다. 근데 시설 이사장은 이 100억도 모자라서 그 노조원들을 자기 개인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후원금들을 세탁해서 자기 이득을 자기 배를 부리고 있는 이 실장입니다. 우리 성남재단 그 비리와 맞서 힘차게 싸우고 있는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경기북부 금속연맹 성남분의 부지회장이신 이승현 동지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경기북부 지역지회 성남분의 부지회장 이승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재단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10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00억을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애인을 돌봐야 될 시간에 부모들을 개인 농장에 동원하여 노동을 시키고 장애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유용해서 사리사욕에만 눈이 머는 그런 재단입니다. 성남재단은 저 멀리 강원도 철원의 은혜장애인요양원과 문혜장애인요양원, 송추에 있는 서울정신요양원과 송추정신병원, 그 다음에 강남 일원동에 있는 대청사회복지관, 대청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재벌재단입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인권은 어디로 갔고 장애인의 권리는 어디로 갔는지 오직 개인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장애인의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을 횡령하고 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작업소이라는 민영 아래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강제노동을 시키고 또 환우들을 동원해서 공사 현장에 동원시키는 등 무차별한 인권 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 멀리 대구에 있는 청원재단은 개와 염소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남재단은 그보다 큰 돼지와 소를 키웠습니다. 돼지를 700두 정도 들어가는 한 동이 10동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동이면 7,000두입니다. 소 150마리 정도를 키웠습니다.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장애인을 돌봐야 할 시간에 부모들을 동원해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장애인과 환우들을 동원해서 소와 동사를 소똥을 치게 하고 돼지똥을 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운 겨울날에도 하루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밖에 난방을 하지 않아 중증 장애인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은 95년도에 문을 열어서 2003년도까지 무려 168명이라는 환우가 원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 원인을 보면은 사인이 정확하게는 지병이라고 밝혀져 있지만은 그것은 추운 겨울날에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기간에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먹을 것을 제대로 영양 공급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로구청
공무원 담당자들은 감사를 미비하게 실시를 하고 그것을 영농작업이라고 감사에 지적을 해놓고서라도 2003년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까지 강제노역과 강제노동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려고 서울시청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기청을 하였지만 서울시청이 정관을 불허하는 이런 사태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은 지금도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영농작업을 시키고 지금도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 국가에서 지급되는 모든 예산이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위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쓰여지도록 주장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진정한 장애인의 참여권과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민주시설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민주노동당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하고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6월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정치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출범식을 합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지금 우리는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시설 민주화 투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80년도에 70년도에 그때 아무랬던 독재 시절이 지금 많이 2005년도 지금 오면서 많이 민주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지들 많이 민주화됐죠, 그죠? 형식적으로는 많이 민주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불렀던 그때 투쟁했던 과정들이 지금의 문제에서 형식적인 민주화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투쟁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시설에서 인권 유린당하고 죽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집구석에서 처박혀서 20년 30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들 때문에 장애가 부끄러운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 찍혀서 그 가족들도조차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때려 죽이는 이 야만의 사회에서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투쟁에 동지들 오늘 장애인차별철폐 네 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차별철폐 날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길고 어려운 투쟁을 이제 우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정말 수용시설에서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이 지켜지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동지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장애인 날이라고 많이 축하한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악수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축하하는지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투쟁의 마음으로 한 구절의 노래로 여러분들께 답하고 싶습니다. 70년도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시설 민주화 만세 시설 민주화 만세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세 시설 민주화 만세 도전하자 어떻게 도전하자 어떻게 안 된다 하지 말고 아니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열심히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번 외쳐봅시다. 투쟁의 힘으로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쟁취하자. 장애인 차별 절대 시행.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동등하게 살고 싶다. 사랑의 지역사회로 동등하게 살고 싶다. 장애인 차별 절대 시행. 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지역사회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장애인 차별 절대 시행.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윤기 회장님 모시고 7번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 한국자립생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희 출범 선언문 중에 요구안이 있습니다. 그 요구안 뒷부분을 2번씩 힘차게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의 출범 선언문. 사회복지시설은 그동안 인권침해 및 각종 비리의 온상이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에바다 노화원 문제를 비롯하여 1998년 양지 마을 노숙인 불법 감금 사건, 2003년 발생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인 성실영양원, 은혜사랑의 집 사건, 얼마 전에 진행된 정례피관 점거농성,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성남재단, 대구의 청암재단 투쟁 등은 그 투쟁의 몇몇이 인권유린과 비리에 얼룩진 썩어빠진 운영법인에 대항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민주적인 운영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들이 가져야 할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신고된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은 모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되기에 이르기에 그 운영비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시설비 또한 그 운영자금은 시설생활자 개인에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액과 공적인 목적으로 거둬들인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복지는 아직까지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치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데올로기 억압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이 같은 사랑과 봉사, 헌신 앞에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착취당하는 한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은 그저 주는 것만이라도 고맙게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조차 시설장에게 착취당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를 방기해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섣부른 미국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몰두하였으며 시설 운영자와 결탁하여 운영자 개인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해왔다. 이러한 작동에 연출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출범하고자 한다. 하나,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지역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보장하라. 하나, 전국의 미식구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의 인권시대 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설 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감독을 실제로 하고 그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라. 이와 같은 요구들과 함께 우리는 도청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민주화 투쟁들이야말로 근본적인 변화의 씨앗임을 자각하고 이 투쟁들을 지원하며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05년 4월 20일 사회복지 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감사합니다. 몸뚱이로 살아간다고 친구여 이 세상에 기죽지 마라. 떨어져 한쪽으로 사나니 한쪽이라 불못해 장애 복지 조항 와서 우리의 생존을 띄우고 있다. 노동으로 일어설 기회마저 내 우리의 싸움 끝이라고 누가 얘기하는가. 노동자의 눈으로 이제야 세상을 보는데 우리의 투쟁이 승리라고 누가 직배를 드는가. 끌려간 동지 해고된 동지 돌아올 줄 모르는데 다시 돌아가고 정글에 반박하라 뛰는 심장부 더러운 착취의 한복판으로 우리는 건강 동지야 마음 독하게 먹고 다시 싸움을 준비하자. 동지들 손을 놓지 말아라.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남이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하자. 끝까지 백날 동지야 마음 독하게 먹고 다시 싸움을 준비하자. 손을 놓지 말아라.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사이공
저는 오늘의 이 여러분들의 이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이 이 대한민국의 인권의 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등 세상의 척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그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저희 사회당 꿈찾기가 함께 미력 하나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들의 투쟁에 또다시 언제나 힘차게 열심히 연대하고자 하는 동지들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이 너무 작습니다. 이 함성이 작은 건 사전문화마당 사회를 보신 국회의원 동지가 잘못 봤다는 건지 오늘 그 대회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동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프랑카드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박수와 함성으로 프랑카드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오늘 많은 장애 동지들이 보여준다. 장애인의 인식을 시킨다. 라는 등등의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동지들은 과감하게 정부의 그런 행사들을 맞서서 저항하고 힘차게 투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 4.20 장애인 차별철폐 경의대회를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마당 사회당인의 참여에 끝내 목숨을 버려야 했던 수많은 장애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힘찬 장애 차별 철폐의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는 의미 속에서 묵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똥 묵념. 바로 4천만 민주연합의 유일리 아동인구 힘차게 하겠습니다. 예,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은 지난 3월 24일부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20 장애인 차별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장여성공감의 박영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늘도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나 날씨 걱정을 하면서 투쟁을 시작한 지 어느덧 4일가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거의 11시였습니다. 국가인권에서 27일에 농성을 마치고 어제 농성을 푸는 날이었습니다. 농성을 풀고 농성 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농성하던 빈자리를 그 텅 비어버린 자리를 보면서 그리고 국가인권위를 등지고 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비를 맞으면서 집에 갔습니다. 우산을 쓰고 달고 있긴 했지만 바람이 쳐서 앞에 다리랑 다 젖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옛날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집을 나온다는 건 집을 가출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집을 처음으로 나와서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지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를 탔습니다. 그때 함께 탔던 언니들과 같이 3명이 택시를 타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친구 언니들은 비장의 여성들이었고 저는 혼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때 밤에 한 11시쯤이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비가 내리는데 택시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이었고 그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막 달려갔습니다. 택시들은 오는 곳마다 비장애인들 한 사람 하나씩 달랑달랑 타고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는 저를 보자 그냥 피해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뒤에 트렁크에 싣거나 뒷좌석에 실으면 비가 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애인은 택시를 태워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아예 집 밖을 나갈 생각을 안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면서 수동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비 오는 날 집 밖에 나가지 않는 날이었고 그리고 택시를 타러 나가면 택시에 한 몇 대쯤은 그냥 보내는 것이 그냥 일상처럼 되었습니다.